반갑고 또 제가 꿈땅에서 섬겼었는데 또 초등부 때 같이 또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벌써 올라와서 또 대학부에서 있는 거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기쁘네요. 저는 오늘은 이제 그만 보고 좀 올려 이 얘기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IT 강사였는데 너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IT 강사를 10년 동안 했는데 너무 이름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이제 그때 애플이 처음 나올 때,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팟캐스트에 영상을 올리게 됐고, 팟캐스트에 올리는 것이 좀 무료가 되면서 이제 어려워지면서 다른 플랫폼이 없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유튜브가 생각나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서 성장하게 된 유튜버이면서 IT 강사입니다. 저는 누나 IT,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나만 부르는 IT라는 약자로 IT 왕초보를 위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이성원 강사는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컨텐츠 올리고 있고, 힘내라 40대 같은 경우는 제가 40대다 보니까 40대 다양한 도전기들을 올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다음 대학에 가야 되고, 대학에 가면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길이 한 길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취업을 못하면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초중고 나와서 대학교를 못 가면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다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김우중 그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그 대학교와 취업을 하지 않아도 월천 이상씩 벌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은 넓고 돈 벌 길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취업 아니고서도 여러분들이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정말 좋은 대학교, 좋은 스펙, 좋은 능력자이신 분들은 사실 오늘 강의를 들을 필요 없고, 저와 같이 스펙도 안 좋고 부모님도 가난하면서 하여튼 잘하는 거 없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 잘 유용하긴 한데, 아무런 스펙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다. 어떤 능력이 우리를 돈 벌게 하는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기업에서든 뽑아가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줄 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안사물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다. 근데 제가 항상 200명은 몰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사물 목사님이 저를 엄청 쫓아다니면서 같이 하자고 일하겠죠. 그러면 벌써부터 200명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온라인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우리는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조선 시대부터,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유용하고 앞으로도 유용할, AI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그 직업은
이겁니다. 저도 AI로 이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장터예요. 장터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뒷담화도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야기꾼한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해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IMF 이후에 태어났는데 IMF가 1997년도에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초고속 인터넷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한 가정에 한 PC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네이버와 다음과 싸이월드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플랫폼들이 2000년 초반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렀던 그런 플랫폼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이게 됐죠. 근데 이 싸이월드 2000년 초반에 지금 없었지만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라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도 방문 횟수가 막 이렇게 있었죠. 많이 방문했던 사람들, 또 팔로워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브도 스쿨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 시대까지. 여기에 이야기를,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상관없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그 사람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 가까이 유튜브를 강의하고 있는데 많이 물어봐요. 10년 전에도 물어봤어요. 유튜브가 언제까지 끝날까요? 유튜브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런 문화가 사라질까요? 앞으로 5년은 거뜬하지 않을까요? 유튜브는?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한번 쳐볼게요. 그럼 상품을 이제 개발하거나 상품을 이제 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할 때 돈이 들어가죠. 온라인 광고를 할 때. 그리고 나서는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상품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컨텐츠가 먼저 있는 거죠. 컨텐츠를 발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돈이 벌리기 시작됩니다. 우리한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거기에 어떤 비즈니스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수익화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우리가 스펙이 없고 자본금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컨텐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데 이제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봤잖아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보잖아요. 우리 이제 보는 거에서 그쳐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제 컨텐츠 소비자에서 컨텐츠 생산자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꼭 유튜버가 될 거야, 인스타그래머가 될 거야, 블로거가 될 거야가 아니더라도 이 컨텐츠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필요하죠. 그러면 문제는 뭐 올려?
내 안에 그 컨텐츠가 있어? 이야기가 있어?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다 올려? 여러분, 이런 이 장터잖아요. 이 장터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플랫폼과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블로그와 인스타그램과, 요즘 인스타그램에 또 스레드가 또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겠죠. 근데 요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만 하면 너무 좋겠다. 나는, 어떤 분들은 영상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있다면, 글 잘 쓰시는 분들은 블로그나 스레드를 하는 거고, 영상이 자신 있다 한다면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렌드가 숏폼으로 전환되고 있죠. 숏폼의 원조인 틱톡, 그 다음 릴스, 유튜브 중에서 하나를 하면 좋겠고, 하나를 하면 세 개를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튜브인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많이 보는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이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하는 거, 전 세계에서 유입하고, 그리고 전 세대가 하죠. 10대부터 80대까지. 이런 플랫폼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컨텐츠를 만들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이 컨텐츠가 쌓아 나갔을 때 놀라운 변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전문가는 이랬어요. 한 분야를 10년 넘게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을 전문가로 여겼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대가 많이 노출될수록 전문가로 여겨져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강남역에서, 천호역에서 부동산을 30년 동안 한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천호동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부동산 전문가로 여기겠죠.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이 천호역에서 부동산을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SNS를 열심히 하는 거야. 매물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전국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식은 누가 더 많아요? 30년인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을 더 전문가로 여기고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사기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출될수록 한 번 본 사람보다 두 번 본 사람이 더 전문가로 여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IT에 관련된 컨텐츠는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IT 아닌 전혀 다른 분야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진짜 여기서도 터질 수 있는 컨텐츠인지.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힘내라 40대였어요. 이 힘내라 40대 채널을 만들면서 40대 남자들의 고민이 뭘까를 한번 설문을 해봤어요. 친구들한테도 또 저한테도.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40대가 되다 보니
40대부터 그렇게 뱃살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뱃살을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보통은 헬스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운동 초보가 헬스장까지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또 헬스 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헬스보다 더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줄넘기를 매일 1000개 하면 한 달 뒤에 뱃살이 빠질까? 그거를 영상 올렸어요. 근데 제가 줄넘기 왜 잘할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줄넘기는 다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었죠. 줄넘기는 누가 더 잘해요? 줄넘기 강사가 더 잘하죠. 하지만 줄넘기 강사보다 줄넘기를 검색하면 제가 더 노출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정도 해야 체중 감량되냐? 이중 번갈아 뛰기에 도움 되냐? 아스팔트에서 뛰어도 되냐?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줄넘기 강사보다 제가 더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줄넘기 인플루언서로 여기고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뭘 한 분야를 잘해야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분야를 정말 한 1년 넘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허리 디스크 그리고 암 환자, 피부병 그런 컨텐츠는 보통 누가 올리나요? 의사 선생님이 올리죠. 근데 이제는 암 환자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체험담을 올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허리 디스크도 원래는 허리 디스크는 치료하는 방법을 의사가 알려줄 수는 있지만 공감은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공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 걸린 그 환자가 얼만큼 고생했는지, 그러면서 얼만큼 치유됐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줄넘기 잘해서 영상을 올렸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뱃살 빼기 위해서 그 줄넘기를 했어요. 근데 줄넘기 강사보다 댓글이 더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험담, 그러니까 내가 초보였지만 성장하는 과정들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하니까 진짜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이 발생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그 구독자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힘내라 할 때를 했다니까요. 힘내라 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명이지만 그렇게 조회수가 구독자가 많지 않을 때, 한 1,000명 정도, 1,000명도 안 됐을 때 제 영상을 본 기자가 잠깐만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줄넘기 하는 영상, 도전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한 기자가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기사가 다음 메인에 떴어요. 네. 이 기사였어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이렇게 46 도전 넣고 뱃살 빼려고 시작한 도전이 15개 이렇게 하고, 이게 교회에서 찍은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하게 됐거든요. 사진을 찍었는데 뱃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충격받았고, 이게 아울리치 때 찍은 건데 너무 충격받았고, 진짜 이때 이제 뱃살을 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줄넘기도 하고 외발 자전거 타고 여러 가지 스키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에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 기사를 본 금쪽 같은 내 새끼 작가가 메일이 왔어요. 얼마 전에 베이비 뉴스 기사 속에서 강사님 내용을 봤다. 그래서 육아 고민이나 출연 의사가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저 진짜 지상파에 나오고 싶었거든요. 지극히 아이들이 정상이라 나올 수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막내가 어떻게 지금 좀 헷갈렸는데 지금 같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좀 정상이라 나갈 수 없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채널 A 나는 몸신이다 오겸 작가입니다. 선생님 유튜브 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 줄넘기 운동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3주 후에 1시간 그 프로그램이 줄넘기였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그 방송에서. 네.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중요한 강의가 있어갖고 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반인 줄넘기 하는 거를 꼭 찍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줄넘기 강사여서 줄넘기를 잘해서 이 사람이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진짜 잘한다는 어떤 달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SBS 작가가 연락이 와서 선생님을 달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숨은 기능 찾기 달인으로 제가 SBS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지금 강의도 듣고 있는 거예요? 달인한테 강의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글 못 쓰는데 출판사에서 그 책을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뭐 이런 책도 이제 만들게 됐죠. 다양한 이게 구독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어요.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돈입니다. 컨텐츠를 만들면 돈이 돼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다시피 그 조회수로 그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자, 이거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 그리고 1년 동안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조회수 수수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프리미엄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광고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이 다 돈이에요.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에이터한테. 그냥 광고비를 보면 광고비가 만약에 100원이라 치면 5.5는 크리에이터한테 가고 4.5는 유튜버한테 가고. 근데 이거는 구독자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조회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구독자보다는 조회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널이 폭파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만 됐는데 구독자가 100만 됐는데 100만 원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조회수가 안 나와서. 두 번째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유튜브 쇼핑이 대세예요. 유튜브 쇼핑을 엄청 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유튜브에 광고를 실을 데가 없어. 여러분 이게 유튜브 보다가 광고가 2번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프리미엄 안 보면 진짜 미쳐요. 그렇죠? 그리고 또 7분 있다가 또 광고 나오죠. 더 이상 광고를 실었다는 유튜브 폭발될 것 같아. 진짜 응모일 것 같아서 더 이상 수익화할 수 있는 길이 유튜브에선 없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유튜브 쇼핑이에요.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영상을 보다가 영상 위에 제품이 딱 뜨는 거죠. 그럼 그거 클릭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음원 수익이 있어요. 요즘 쇼츠를 많이 하잖아요. 쇼츠 1분 영상에 그 음원을 달면은
조회될 때마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음원 플랫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음악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 있는 음악을 쇼츠에 달면 조회될 때마다 음원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조회수가 20만이다 그러면 음원 수익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2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츠를 한번 보세요. 다 음악이 흘러요. 왜냐하면 음원 수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가 있어요. 이제 유튜브 쇼핑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옷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대문에 가서 도들 뛰어다가 해야 되고 또 CS 뭐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되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쿠팡 파트너스는 링크만, 쿠팡에 있는 링크가 걸면 돼요. 링크만 걸면 돼. 내 영상에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만 걸면 돼요. 거기서 클릭해서 그 사람이 구매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3%가 떨어지는 거죠. 나는 CS를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배송을 발생하지 않아도 돼요. 보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쿠팡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럼 이거는 유튜브 이 2가지는 이 세 가지 여러분 요 3가지는 그 유튜브에 관련된 거고 이 나머지는 다 인스타그램, 블로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틱톡도 팔로워가 생기면 그 체험단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협찬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제품을 보내주고 이 제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그 주제에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의는 강사만 하나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죠. 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초보가 왕초보를 강의할 수 있어요. 중급자가 초보를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전 골프를 못 치는데 골프를 뭐 제가 알고 있는 최경주 선수밖에 없는데 최경주 선수한테 제가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못 받아. 레슨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보다 골프를 6개월 먼저 시작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배워서 그 실력이 올랐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강의는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강의예요. 그 전자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자책도 한 분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전자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글을 써서 판매하는 것이 전자책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왕이면 다른 사람 거 홍보하는 대신에 내가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야지,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조회수 수익은 구독자가 1000명이어야만 가능해요. 유튜브 쇼핑은 구독자가 500명일 때 가능해. 근데 음원 수익과 쿠팡 파트너스는 구독자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단순 그냥 반복적인 어떤 알바, 내가 이 경험을 쌓아서 나는 이 샵을 차려야지, 이런 사람이 아닌 단순 반복적인 발전 가능성이 없는 알바보다는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한번 쌓아나가면 어떨까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얼굴 노출. 얼굴 노출이 필요한 데도 있죠. 어떤 금융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굴 노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사 같은 경우들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얼굴 노출 없이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쇼츠도 보시면 얼굴 노출 않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상 같은 경우는 내 공부하는 손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도 많아지고 있죠. 컨텐츠만 가능하면 컨텐츠만 좋으면 얼굴 노출 없이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스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예능이라든지 어떤 건강 정보 같은 부분들은 정말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하죠. 의사 선생님, 변호사 이런 분들이 패널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또 정말 잘생기고 멋진 그런 예쁜 사람들이 사실 패널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유튜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지상파와 차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올려? 그래, 나 유튜브 하고 싶어. 근데 뭐 올려? 소재가 또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소재는 뭐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닌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거죠. 저는 40대다 보니까 40대에 있는 사람을 다른 세대보다 많이 알죠. 여러분들은 20대죠? 20대 친구들을 다른 세대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20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며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발견하는, 그래서 관심 갖는 사람이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죠. 이 경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례라고 하거든요. 사례에는 뭐가 있죠? 성공 사례가 있죠. 근데 실패 사례도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컨텐츠는 다 나왔어요. 거기서 없는 것,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을 조금 깎아서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완전히 100% 카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금 나만의 생각을 가미만 하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경험들이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경험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본다면,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연령층이 많을수록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2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니어도 돼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 문제점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채우는 방법을 검색했더니 이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치우기를 잘하신 분이죠. 집 방 정리를 되게 잘하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이것을 블로그 올렸더니 너무 혼자 보기 아깝다, 유튜브를 하라 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지상파에도 나오신 분이죠. 정리만 잘했을 그냥 일반 주부였는데.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거는 나 진짜 할 거 없어 그러면 제품 리뷰.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그 제품이 뭐예요? 요즘 자주 구매하는 구매 목록이 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위시리스트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올리브영이든 다이소든 화장품이든 립스틱이든 문구든 어떤 거든. 저는 이제 그 20대 때까지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했어요. 조립식 뭐 탱크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카데미 뭐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아무 능력이 없다면 20대 10대로 돌아간다면 그거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좋아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 제품만 리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뭐뭐 톱5 다이소 청소용품 톱5 다이소 캠핑용품 톱5 이렇게. 두 번째는 넘겨주시겠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은 쇼츠만 하시죠? 왜 나만 몰랐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쇼츠 조회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돈을 버냐면 한번 요거를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클릭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켜서 한번 간단하게 한 30초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이 제품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됐죠? 볼륨을 좀 올려볼까요? 일시정지.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제품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일시정지하고 제품 보기 눌러보시죠. 이게 유튜브 쇼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쿠팡에 있는 링크만 그냥 건 거야.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이걸 클릭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6.7%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에 6.7%에 1000개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수익이 나는지. 그렇게 유튜브 쇼핑으로 제품을 소개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또 닫아볼까요? 이 창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품을 클릭해서 나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6.7%가 나한테 떨어져서 수익이 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쿠팡 파트너스인데 영상에 여러분들이 설명란에 보면 이런 링크들이 있어요. 제품 링크들이 있어요. 그 링크를 타고 이거는 구독자에 상관없이 0명부터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구를 소개했어요. 문구 소개하는 영상이야. 그리고 그 문구를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어디서 사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 링크를 달아서 이렇게 달면 클릭해서 구매할 때마다 3%가 떨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를 좋아하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를 1분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럼 어제 했던 드라마가 뭐 있을까요? 어제 했던 드라마를 빠르게 편집해서 1분으로 요약해주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1분만 해도 그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 또 이야기를 잘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에 있는 영상을 다운받아서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지만 이미지를 캡처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만 집어넣으시면 되시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아직도 과제 PPT를 AI 없이 만드는 멍청한 대학생이 화면, 있다니 도저히 못 화면을 참겠군. 크게 미리 해주시고 캔버스 들어가서 AI 프레젠테이션 누르고 매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여매기 혜린이는 여러분 어느 정도 파워포인트 다 역할을 할 줄 하고 아시죠? 있는데 이미지만 캡처하신 거예요? 남매기가 약간 쇼크예요. 이 파워포인트란 어느 거예요. 정도냐면 종훈이 갑자기 화면에 나왔는데 아 매기가 들어왔었지? 그 난리치고 매기 뽑았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존재가 뭐 어쩔 거냐고. 그것도 심지어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무슨 네, 서바이벌을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죠. 들어온다. 그래서 요즘엔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음 주가 궁금한데 다음 주 내용이 매기 때문에 예, 이럴 거라고 이렇게 아주 그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지만 캡처해서 파워포인트 넘겨서 목소리만 녹음해서 스토리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다음 얼굴 노출에 대한 두려움들 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을 가렸죠. 그리고 젊은 20대 대학생인데 예, 그냥 옷만 음악에 흘러서 옷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수익을 얻었을까요? 음악이 흘렀죠. 음악의 음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해서 쿠팡 링크를 달면 쿠팡 링크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다음. 그리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 대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뭐 기숙사에 관련된 거, 또 맛집이라든지 등록하는 방법, 시간표 제정, 뭐 시간표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 뭐 이런 신입생들이 필요한 어떤 컨텐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학교 소개하면서 동아리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기 매일 100층 하면 뱃살이 빠질까? 뭐 이런 것들. 매일 2만 보 한 달 걸으면 뱃살이 빠질까? 줄넘기 1000개 한 달 후에 뱃살이 빠질까? 뭐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여러분들만의 도전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팔굽혀펴기를 50개 하면 한 달 뒤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계단 오르기 어떻게 하면 아니면 달리기를 하면 아니면 어떤 내가 일기를 쓰면 30일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큐티를 매일 30일 동안 하면 놀라운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느낀 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느낀 점들을 일기 형식으로 나레이션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이런 반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람들을 다 주목시키죠. 지금 보통 낚시 같은 경우는 아저씨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몸매 좋은 여성이 낚시를 하니까 464만. 그리고 턱걸이는 보통 날씬한 사람이 하죠. 근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턱걸이를 했을 때 사람들이 2100만. 그리고 트럭 같은 경우도 다 아저씨가 모는데 여자가 25살 여대생이 25톤 트럭을 끄는 것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목공도 마찬가지죠. 목공도 보통 남자 아저씨가 보통 하지만 20대 여성이 목공했을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나 반전된 이런 컨텐츠는 사람들을 주목시키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나를 알아야 되고, 너를 알아야 되고, SNS를 아셔야 돼요. 이 SNS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할지, 인스타그램을 할지, 유튜브를 할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플랫폼의 형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또 잘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공이 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는 뭔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장점, 그리고 그 자주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들었던 칭찬이 뭔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또 본인의 경험들을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타겟 시청자예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컴퓨터 방문 교육을 할 때 청담동에서 전단지를 만장 그 신문에 돌렸거든요. 만장을 전단지 돌리면 몇 명한테 사람 전화 올 거야? 몇 명이 전화 올 거예요? 2명. 예, 왜 그렇죠? 불특정 다수야. 예. 근데 이 타겟 시청자를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니즈가 뭐 있는지, 니즈가 뭐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를 찾아서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고, 제품을 개발하면 사장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폰,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그 물건들이 니즈에 맞춰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개발된 거거든요.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궁금한 것을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면, 그러면 유튜브에서 여러분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해야 많이 노출돼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클릭하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오래 보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면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노출해줘요. 근데 노출은 되지만 클릭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기계가 못합니다. 노출은 AI가 해주지만 클릭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노출해줬는데 클릭을 안 해요. 그럼 뭐가 떨어지죠? 클릭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노출해줬는데 사람들이 클릭이 많이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유튜브는 이 컨텐츠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해서 더 사람들한테 뿌려주면 뿌려줄수록 더 노출이 되고 더 조회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오래 보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오래 보게 하는 그 인내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쇼츠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영상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하고 끝까지 보게 하는 게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광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5분이나 10분 내로 롱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광고 회사예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다 광고로 돈 버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유튜브나 그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광고를 많이 보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많이 머무르게 하고 많이 자주 오게 해야 그 플랫폼은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유튜브 첫 화면이 맞춤 영상으로 나올 텐데 다 다르죠.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관심사를 계속 뿌려줄까요? 이 영상 본 다음에 관련성 영상을 계속 뿌려줄까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려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뭘 보게 하려고? 광고를 보게 하려고. 광고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구매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유튜브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두 가지예요. 인스타그램도 블로그도 어떻게 클릭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오래 보게 할 것인가. 5분짜리 영상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4분, 5분을 끝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 영상을 더 추천해 주죠. 하지만 그 5분짜리 영상이 1분도 안 보고 10초, 20초 계속 누적된다면 이건 쓰레기 컨텐츠로 해서 노출이 점점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클릭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오래 보게 할 것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334 법칙이에요. 어떻게 하면 클릭률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시청 시간을 올릴까? 이것이 이제 334 법칙인데 다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3은 이제 334가 제가 이제 만든 건데 30%, 30%, 40%를 해서 100%를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30%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모든 컨텐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타이틀이에요. 제목. 근데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카피라고 하잖아요. 카피라이트? 카피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카피를 못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는 주목도를 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다 300만 넘는 조회수들인데 절대로 땡땡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디자인이 잘 된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건 뭐죠? 이것만 알면 이 눈에 띄죠. 저도 너무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게 오랫동안 없었어요. 유튜브 하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100만이 넘는 것들을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것이 터졌죠. 제가 만약에 카톡 기능 10가지만 했다면 한 많이 나와봤자 2만 3만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10년 사용해도 모르는 이 카피 때문에 구독자가 조회수가 300만 넘게 나오게 된 거죠. 이 카피 하나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책을 만들거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PPT를 발표할 때 타이틀이 너무 중요한데 그 타이틀을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훈련하냐면 좋은 제목들을 꼭 적어놓는 노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지금 보면 이게 다음 뉴스를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많이 보실 텐데 블로그도 보거나 검색해서 블로그를 보거나 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실 텐데 뭘 보고 클릭하죠? 제목을 클릭하죠. 제목을 보고 클릭할 텐데 여러분이라면 이 5가지 제목 중에서 나는 내가 유튜브 하면 써먹겠다. 눈에 띄는 어떤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나는 이 제목이 나중에 써먹겠다. 제일 눈에 들어온다. 1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이 제일 많구나. 2번 손 들어볼까요? 전도사님 한번 2번. 3번 한번 들어볼까요? 3번? 3번이 의외로 한 번밖에 없구나. 4번. 4번. 네. 5번은 없고 1번은 왜 그럴까요? 1번 손든 분. 여기서 손든 분. 1번 손 들었어요? 네, 1번 왜? 그렇죠? 짧아서. 짧은 게 눈에 들어오는군요. 여기서는 1번 손들은 성교. 둥근하게 해서 단 뭐 10글자로 쓴 사진.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니까. 제가 뽑은 거니까. 또 여기서 네. 왜 1번이죠? 네. 궁금해서 10글자가 뭘까?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이거를 내 제목 노트에 적어 놓고 이걸 제가 유튜브 올릴 때 써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3번이에요. 요즘 뜨는 메타버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한 방에 정리해드림. 갤럭시 S25 한 방에 정리해드림. 네. 아이폰 16 한 방에 정리해드림. 예,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꼭 적어 놓으셔야 돼. 나중에 꼭 써먹으려고. 저는 두 가지를 했거든요. 두 가지. 이 한 방에 정리해드림이라는 타이틀을 눈에 들어와서 뭐 1번이 눈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2번 손 드신 분 계시는데 2번 전도님, 2번은 왜 전도님 손 드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3, 그렇죠. 저도 첫 번째는 한 방에 정리해드림이었고 두 번째는 2번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더 소름 돋는 무슨 말이에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좋아요 하면 너무 착한 제목이라 클릭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더 소름 돋는 이 문구를 우리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든다면 이거 적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해드림. 나중에 써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알고 보면 더 소름 돋는 땡땡땡땡. 알고 보면 더 소름 돋는 갤럭시 S25의 단점 5가지.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더 소름 돋는 뭐 땡땡땡땡 비밀. 이렇게 쓰면 이런 것들은 뭐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컨텐츠로 돈 버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컨텐츠를 만들면 근데 이 컨텐츠를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고 동일한 주제에 여러 글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이 발생되는 거지.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올렸다가 나는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올렸다가 나는 또 먹방에 대해서 올렸다 그러면 타겟과 컨셉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제품, 다이소 제품만 리뷰하겠다, 올리브영 제품만 리뷰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팔로워가 생기면 그때부터 수익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뽑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제품을 리뷰하는 것. 구매만 하지 마시고 구매한 다음 그것을 한번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는 거예요. 쇼츠로. 두 번째는 가장 쉽게 영상 만들 수 있는 게 인터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가 쉬운 게 뭐냐면 내 그 분야를 알지 않아도 돼.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온유 유튜브, 온유 인스타그램도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친구들끼리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질문이든 요즘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인터뷰 있지 않겠어요? 대학 가서 어떤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요즘 그 신앙생활의 고민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일기를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SNS 툴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 이 SNS 이 채널이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될 수 있어요. 하나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스피커 볼륨을 한번 켜 주실까요?
물론 다르지만 또 너처럼 아나운서가 돼서 MC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뭐 해줄 말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저도 이제 MC가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 된 케이스거든요. 맞지.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루트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루트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운데 MC가 전문적으로 되는 과정이 없어요, 지금은. MC 배나 이런 친구들이 정말 MC 잘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사전 MC라는 그 타이틀을 빼고 MC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방법을 저도 몰라요. 이게 사실 그 길을 너는 가보지도 않았고. 안 가봤죠. MC가 된다. 지금은 사실은 가장 확실한 루트는 아나운서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면 아나운서는 능력이 됐든 안 됐든 MC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디벨롭을 해서 정말 MC로 인정을 저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있죠. 요즘에 유튜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개인 채널들이 다 있으니까 그 채널에서 정말 발군의 진행력을 보여준다면, 그럼 이제 제도권에서도 얘 좀 말 좀 하는데 걔를 패널로 쓰다가 MC로 갈 수는 있지. 그러니까 자기 채널이나 어떤 뭐 조회수나 팔로워가 몇 명이 되든 간에 자기가 MC를 하는 그 능력을 키워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자꾸 보여주는 방법이 있죠. 저는 사실은 미미미누가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럼 MC로 손색이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주목을 받았냐?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지금 수험생들과 학부모한테 신이거든요. 그럼 얘는 그 인지도가 생겨 힘이 생겼잖아. 그러면 자기가 뭘 해도 되잖아. 그럼 자기가 MC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 채널에 자기가 MC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MC가 되겠다, 난 MC가 될 거야 라고 해서 MC 능력만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올드 패션이고, 자기 컨텐츠가 있어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면 그래서 인지도가 생기고 팔로워가 생기고 팬덤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하는 채널에 자기가 MC가 되는 거예요. 야, 이 팬덤이 중요하구나.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일반 루트로 가면 너무 좁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SNS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펼친다면 제도권에서 또 일반 사람들이 또 인사팀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뽑고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결과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올리브영을 만약에 이제 제품 리뷰를 한다. 그러면 먼저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리브영을 검색하고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면 조회수 순으로 또 업로드 날짜 올해를 설정해서 적용하게 되면 올해 안에 조회수 많이 받은 올리브영 콘텐츠가 쭉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올리브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제품을 검색하고 조회수와 올해를 정한 다음 영상을 보고 하나 영상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 그러면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글씨체, 똑같은 구성,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두세 번 만들어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회수 많이 받은 영상들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한 90% 따라하되 10%는 나의 의견을 첨부해서 넣는다면 이런 조회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조회수가 많이 받은 그 영상들을 한번 따라해보는 연습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회도 SNS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복음의 환경들은 복음의 내용은 이제 변할 수는 없지만 오직 복음이죠. 하지만 복음 전하는 수단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저도 CCC 출신이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컨텐츠로 전도하는 거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저희가 AI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교회예요. 보석 같은 교회. 우리는 너무 좋죠.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로데오 거리예요. 보석이 있는지 몰라. 우리만 좋은 거죠. 이렇게 밖과 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게 이런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죠. 우리가. 그것이 SNS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전도하는 방법은 자, 컨텐츠를 발행하면 팔로워가 생기죠. 그러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가 생기면 전도가 되는 것.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어요. 또 교회도 있어요. 네, 지금도 교회 홈페이지도 리뉴얼하고 여러 가지 이제 SNS로 이제 전도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미디어 팀들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창조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얼마나 온유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나도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 나도 그 공동체에 가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여러분들 온유의 그 인스타그램, 온유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력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SNS 동아리를 만드는 거죠. 인스타그램 팀, 유튜브 팀, 블로그 팀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같이 나누면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한번 온유 안에서도 그런 컨텐츠 붐이 일어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자, 우리 그 유튜브나 혹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봐서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네. 1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구에게나 컨텐츠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드든 뭘 만들든 여러분들이 한번 일기 쓰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 유튜브에 쇼츠를 올리는 것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